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애플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올해 핸드셋 시장을 좀 보면서 삼성 스마트폰의 반전을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의 독주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고 애플의 독주가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쪽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애플은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연간 한 2억 대, 그리고 아이패드 연간 한 6천만 대, 2억 6천만 대죠. 네, 2억 6천만 대 정도 되는 데다가 올해 또 이제 아이폰 SE가 붙었죠. 요거는 신흥 시장을 타깃으로 한 애플의 중저가 제품입니다. 중저가 제품이고요. 자, 신흥 시장을 타깃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물량 경쟁을 하겠다. 왜냐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요, 무주공산입니다. 네, 무주공산이에요.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원래 $500 이상대, 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75%가 이제 거의 애플이에요. 애플이 거의 프리미엄 시장은 거의 4분의 3은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이 뭐 한 15% 정도 될 거예요. 원래 삼성이. 그나마 이제 화웨이가 일부 좀 했었죠. 네, 화웨이가 일부 좀 했었는데, 자, 지금 화웨이는 미국 제재 때문에 거의 안 되고 있죠. 네, 거의 안 되고 있고, 삼성도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GOS 사태하고 AP 수율 이슈 때문에, 그리고 발열, 그죠? 이 때문에 지금 잘 나가다가 이제 갤럭시 S22도 잘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리미엄 시장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애플이 다 먹는 구조고요. 중저가까지 이제 영역을 확장한다는 거고요. 결국 여기서는 이제 중국하고 인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건데요. 뭐 중국 시장에서는 워낙 애플의 입지가 강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인데, 인도 쪽이 좀 특이해요. 그동안에 인도 쪽은 안드로이드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최근에 아이폰 SE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폰 SE 자체가 가성비 괴물이에요. 왜냐면 AP의 성능 자체가 거의 뭐 프리미엄급 AP를 씹어 먹어버려요. 워낙 또 지금 애플의 AP 성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전성비라 그러죠. 전성비도 좋고.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폰 한 12 시리즈에 쓰였던 AP가요, 지금 퀄컴하고 삼성의 최신 AP보다 얘가 성능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13에다가 M1 맥스 울트라 이걸 가지고 완전히 제대로 장악을 하는 그림이고요. 여기서는 한 2800만 대 정도 신규로 애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애플의 SCM을 보는 게 맞겠다. 다행히 애플이 많이 팔리면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PCB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좋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플 그러면 항상 첫 번째로 봐야 될 회사가 있죠. LG 이노텍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올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광학 솔루션 사업이 있죠. 네. 광학 솔루션은 여기 이제 카메라 쪽이고요. 대부분 애플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애플향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판 소재, 그리고 전장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이죠. 그리고 전자부품 앤 기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일단 21년 매출은 지금은 광학솔루션이 대부분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1년 11.52조 정도 달성한 걸로 예상이 되고요. 22년에는 12.33조. 성장률 자체는 두 자릿수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네. 기판 소재는 1.57조. 그리고 올해는 1.72조 정도가 됩니다. 자, 일단 성장세는 여기가 볼만한 거죠. 성장성은 여기서 볼만하고요. 전장 쪽도 1.4조에서 1.52조. 여기도 성장성은 괜찮은 편이다. 전자부품 쪽은 4,600억에서 한 5,200억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광학 솔루션 쪽이 애플향 쪽으로 이제 카메라가 잡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카메라 쪽 벤더 쪽을 보면 LG 이노텍이 있고 샤프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중국에 오필름이 있죠. 그런데 이 오필름이 지금 아동공을 고용해서 착취했다고 그래서 이게 아웃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샤프는 좀 수율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샤프는 이제 수율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단 LG 이노텍이 물량이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직은 이렇게 물량을 많이 받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올해 아이폰 SE 쪽이 또 신규로 붙고요. 그리고 애플 VR이 처음으로 나오죠. 네, 올해 연말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하반기에 이 애플 VR용 카메라하고 TOF 쪽이 신규로 애들될 수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애플카용 카메라하고 라이다.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매출은요 14.9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2,600억, 시총은 현재 9.1조 정도입니다. 네, 현재 시총은 9.1조 정도고요. 굉장히 싸죠. 작년 실적 비해서도 싼 거고요. 자, 22년 전망치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15조 정도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1.4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조 4천억에 시총 9조 1천억. 네, 충분히 앞으로 업사이드 있어 보입니다. 50% 정도는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BH입니다. BH고요. 여기는 FPCB 업체입니다. FPCB 업체고요. RFPCB라고 해서 리지드 플렉스. 리지드 플렉스고요. 경성하고 연성이 같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대부분 디스플레이 쪽에 쓰입니다. 디스플레이 후공정 쪽에 쓰이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라고 하지만 결국 아몰레드죠. 네, 아몰레드 쪽이고요. 자, 이거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애플향도 있고 삼성도 있겠죠. 네, 무선 쪽도 있을 텐데 여기 물량의 70%를 BH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플한 회사고요. 대부분 매출이 이제 여기서 나온다, RFPCB 쪽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 좋냐면, 일단 아이폰이 워낙 지금 잘 팔리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가 워낙 잘 팔리고 있고, 아이폰 SE도 붙겠죠. SE 붙을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아이패드에도 지금 투스택 텐덤 구조, 이게 이제 대면적 OLED가 쓰일 건데, 여기도 어쨌든 RFPCB는 써야 되니까, 자, BH가 이제 계속해서 우위를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최근에 자회사 DKT하고 합작사 만들었죠. DKT하고 합작사를 만들었는데, BH EVS라는 합작사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LG전자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했죠. 자, 지분은 DKT가 44%고요. BH가 56%. BH가 56%, DKT가 44%에서 BH EVS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가 지금 무선 충전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향후 10년간 나올 수 있는 수주가 한 2조 3천억 규모 정도가 되죠. 2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자, 요것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죠. 네. 그리고 5G용 안테나용 FPCB도 합니다. 작년에 500억 투자를 했고요. 네, 투자를 했고. 자, 지금 대부분 매출은 이쪽이지만 신규 사업 쪽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1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은 매출이 1.04조, 1조 400억이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710억. 현재 시총이 8,100억 정도 하네요. 네, 8,100억. 8,100억 정도 하고요. 22년 추정치가요. 매출 1.26조,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 보면 시총이 충분히 쌉니다. 충분히 30-40% 정도는 더 업사이드가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드릴 회사는요,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는요, 심플합니다. AF 액추에이터 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카메라라는 게,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그죠?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AF 액추에이터가 있고, 그리고 FPCB, RFPCB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RFPCB. RFPCB가 있고,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가 있고, 여기에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동안에는 주로 삼성전자 쪽에 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애플 쪽으로 거래선을 다변화를 했죠. 네, 다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최근에 이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은 거고요. 그러면 애플은 왜 자화전자를 굳이 삼성의 벤더인 이 자화전자를 데려갔을까? 왜냐면 지금 폴디드 줌에 대한, 이건 잔망경 구조, 그죠? 잔망경 구조. 이거는 망원 렌즈죠. 망원 카메라를 스마트폰에 구축하는 거고, 이거는 삼성만 하고 있는데, 자, 요거를 하려면 렌즈의 이동 거리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기존에는 만약에 이 정도만 이동해도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이만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력 소모가 많죠.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데요. 기존에 애플이 하는 거는 보이스 코일 모터라는 방식입니다. 네,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과거 영상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프링 타입입니다. 스프링. 그런데 지금 엔코더라는 타입은요. 엔코더라는 AF 기술은 요거는 이제 볼 가이드 방식입니다. 볼 가이드. 볼 가이드 방식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기술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화전자가 수혜를 보는 거고요.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은요. 매출이 3,47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67억. 현재 시총은 4,200억입니다. 싸지 않습니다. 네, 싸지 않고요. 작년 실적 봐도 싸지 않고, 올해 실적은 3,34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70억 정도. 매출도 조금 줄고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시총이, 요거는 23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겁니다. 애플 수혜가 23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좀 미리 선반영해서 땡긴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애플 전용 라인 투자 이야기도 솔솔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멘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요 애플 관련 수혜주라고 보시고 투자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는요, 우주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회사는 커넥터 하는 회사입니다. 커넥터 하는 회사고요. 이제 IT, 주로 스마트폰이겠죠? 하고, 이제 전장 쪽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장 쪽이 이제 새로운 신사업 수준으로 이제 많이 좀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주력 쪽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120Hz 주사율 디스플레이가 많아지고 있죠. 네, 주로 아몰레드 쪽에 쓰이겠죠. 120Hz 주사율이 되려면요, 이 커넥터가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원래는 60Hz까지 주로 많이 썼었는데, 요게 최근에 이제 고해상도 게임, 그리고 메타버스 디바이스, 이런 쪽으로 인해서 계속 120Hz 쪽 커넥터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는 120Hz 주사율 침투율 자체가 10%가 안 됩니다. 주로 아이폰 맥스, 아이폰 13, 맥스 같은데 이런 데다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120Hz대가 많아져야 되는데, 요게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애플로 들어갑니다. 애플로 들어가고요. 네, 요 커넥터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원래는 일본의 히로세라는 회사가 주도를 했었어요. 이쪽 커넥터. 이게 이제 보드 투 보드라는 커넥터인데요. 이쪽 히로세가 주로 했었는데, 요게 협피치화되면서 기존의 0.4mm 피치에서 요게 0.35로 오면서 기술 난이도 더 높아지면서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굉장히 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20Hz대 요 커넥터는 한 8대2 정도로 지금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압도적인 공급자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실적은요, 따박따박 나와요. 205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44억. 현재 시총은 2750억. 작년 실적으로도 현재 시총은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 가이던스는 2310억 정도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300억에 2750억이면 이제 올해 실적을 비해서는 싸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회사가 소통을 잘 안 합니다. 소통을 잘 안 하고 동진 쌤키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밸류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트레이님이 남겨주셨어요. 쌤, 질문 있습니다. 요즘 전보고 선생님이랑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깐부라니까요. 자, 오늘 내용 중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QD OLED 쪽 봉지재 납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레포트에 보면 삼성 QD OLED 봉지재 쪽은 율촌화학 가능성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컨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기존의 화이트 OLED 쪽 봉지재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불량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녹스 첨단 소재는 문제가 없었고 LG화학 쪽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때 이후로 계속 이녹스 첨단 소재가 선두적인 위치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기존의 이녹스 첨단 소재하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쪽이나 샷패 쪽 이런 쪽 소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연히 이녹스 첨단 소재도 쓸 거고요. LG화학도 아마 테스트는 해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율촌화학도 여기를 이제 또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업체들은 거기 사력을 다해서 또 집중하기 때문에 단가나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은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품질 면에서는 기존에 하던 애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어느 쪽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리스키할 수도 있다. 어쨌든 OLED, 대면적 OLED 쪽이 커지면 인캡슐레이션 쪽 시장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거다라는 게 그동안 숫자가 입증해주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한 판단은 현명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영상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이거 하지 말까요? 어차피 하시는 분들은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